지난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내놓은 뒤 신도시별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에서 유리한 역세권 주변 단지들이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주민 동의율과 통합 세대수에 앞서야 선도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사업 진행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되려면 주민 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세대수에서 다른 단지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이고 참여단지 수와 세대수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95%가 넘어야 60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커 경쟁단지와 차이가 크다면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통합 재건축 단지가 4개 이상이고 통합 세대수 규모가 3,000세대 이상이라면 20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통합 재건축일수록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거주민들이 대부분 원해야 하고 통합 재건축 규모가 커야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걱정입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통합단지들은 서로 동의한 재건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적률과 평형 규모가 다른 단지가 통합하는 경우 단지 간 지분 갈등 때문에 의견 일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좀 다른 거예요. 단지별로. 예.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80%다. 옆에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220%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추가 분담금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서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남은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추가 분담금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추가 분담금이 5억 원이나 나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세대별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중동 신도시는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값이 이제 올라야만이, 예를 들어서 수지가 나와야만이 어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천 주변으로 너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역세권과 가까운 단지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도 가능해 법정 용적률도 1.5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확보가 부족한 다른 단지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